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포브스에 등장한 아이온큐와 현대자동차 협업 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 자체는 나온 지 한 1, 2주 정도 됐는데 이제 가장 유명한 미디어 중에 하나인 포브스에 나왔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이 안에 또 아이온큐의 CTO이자 코파운더이신 김정상 교수님의 인터뷰를 담았다는 점에서 같이 좀 더 내용을 더 넓게 살펴보고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아이온큐 주가 동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9불 초반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은 이제 바닥을 다진 듯이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9불 아래로 떨어졌을 때가 이제 뭐 마이너스 10%씩 떨어지고 연속 7거래일 막 마이너스 뜨고 그랬는데, 뭐 10% 이상 급등을 뭐 3번 정도 해주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물론 적자인 성장주이기 때문에 이제 뭐 금리 인상이나 이제 뭐 오늘 예정되어 있는 CPI 같은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나왔을 때 안 좋으면 더 많이 떨어지고 좋으면 더 많이 올라가는 패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직 바닥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현재까지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이 한 5, 600만 주 정도 되는데 현재 거래량이 300만이 좀 안 돼서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급등을 이끌어낸 요인 중에 하나일 것으로 보이는 게 이 뉴스라고 생각이 돼서 이 뉴스를 또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래서 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자 배터리 연구는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증가시킬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포브스의 2월 9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래서 무어 인사이트 앤 스트래티지라는 기술 컨설팅 펌의 양자 컴퓨팅 AI 우주 분야 수석 애널리스트인 폴 굿슨이라는 애널리스트 분이 써주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상당히 이쪽 분야의 전문가이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썼던 기사들을 쭉 봤는데 양자 컴퓨팅 쪽도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잘 풀어놓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래에 리튬 화합물과 배터리 화학 연구에 양자 컴퓨팅을 사용하기 위해서 아이온큐와 현대자동차가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아이온큐의 CTO이자 공동 설립자인 김정상 교수님과 인터뷰한 내용도 담았다고 합니다. 아이온큐는 이미 2019년에 물 분자 시뮬레이션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는데, 이때 정확도가 꽤 좋아서 실제 화학적 예측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컴퓨터 모델 정확도에 근접했다라고 합니다. 김정선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때 꽤 광범위한 이론으로 3년 전에 물 분자 시뮬레이션을 했지만 그때는 우리가 종이에 적어놓은 목표하는 것들 모든 것을 하기에는 우리의 양자 컴퓨터 성능이 충분하지 않았다. 지금은 많이 발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아이온큐 이온 트랩 양자 컴퓨터는 성능과 연산 능력 면에서 크게 발전을 했고 수백만 큐비트까지 확장할 수 있는 이 로드맵 그리고 새로운 아키텍처까지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파트너십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배터리는 전기차에서 가장 비싼 부품이면서 이제 차량을 차별화시키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대와 아이온큐의 파트너십은 양자 컴퓨터를 위한 진보된 배터리 화합 모델을 우선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이제 진보된 배터리에 사용할 원자를 뭘로 할지, 그리고 배터리를 어떻게 디자인해서 개선시킬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고품질 논리 큐비트, 로지컬 큐비트입니다. 이제 흔히 뭐 IBM이 발표하는 몇백 개 또는 몇천 개 이거의 물리 큐비트가 아니고 의미 있는 정보를 담고 운송하는 논리 큐비트가 장착된 양자 컴퓨터와 아주 깊은 양자 연산을 돌릴 수 있는 양자 회로를 돌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분자 에너지 수준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고전적인 컴퓨터를 활용을 해야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와 고전 컴퓨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두 개를 다 쓰는 이제 하이브리드 양자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 수준의 행동 양식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은 미래의 신재료, 신약 개발, 이게 이제 또 양자 컴퓨터가 크게 쓰일 수 있는 유망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있어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이고요. 김정상 교수님은 지난 몇 달간 해결할 문제를 정의하는 이제 아이온큐와 현대 간의 몇 번의 회의가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프로젝트는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현대는 양자화학 시뮬레이션이 차세대 리튬 배터리 개선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데, 현대만 그런 게 아니고 폭스바겐, 다임러 벤츠 역시 양자 컴퓨팅과 배터리 화학을 같이 실험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온큐와 현대팀은 배터리 충방전 사이클, 내구성, 용량, 안전성을 테스트를 해서 이거를 개선을 시켜서 성능도 좋게 만들고 안전성도 뛰어나게 하고 주행거리, 이게 제일 중요하죠. 주행거리를 늘리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배터리 효율성은 양자 컴퓨팅이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우리는 전기차를 지구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만드는 현대자동차의 프로젝트에 함께하게 되어서 기쁘다 라고 이제 아이온큐의 CEO인 피터 챕맨 사장님이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목표는 일단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 이제 국제 에너지국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25년까지 1,500만 대의 전기차가 판매될 것이고 2030년까지는 2,500만 대의 전기차가 판매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 시장에서 현대는 매년 약 56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를 하고 2025년까지 탑3 안에 드는 전기차 제조사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참고로 작년 현대차 전 세계 차량 판매량이 400만 대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전환하는 게 목표인데, 여기서 좋은 리튬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를 가져와야 차별성을 가지고 와서 더 많이 팔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온큐가 현대의 목표를 도달하는데 함께하게 됐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자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좀 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아직 양자 컴퓨터들은 프로토타입 단계에 머무르고 있지만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는 기존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훨씬 뛰어넘는 확장성과 정확성을 가진 배터리 시뮬레이션을 차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예측을 해줬고요. 현대의 지금 중간 단계에 있는 에러율이 높은 양자 컴퓨터로는 에러율이 높고 충실도가 낮은 큐비트로 인해 분자의 에너지를 계산하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자 회로에서 연산 중에 에러가 발생할 시에는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에러 커렉션, 오류 수정을 시연을 했고, 이제 이거를 실제 양자 컴퓨터에 넣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이제 여러 기업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습니다. 분자의 분해라는 소제목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러한 제한점들이 있기 때문에 못하느냐, 그게 아니고 양자 과학자들은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도 현대 양자 컴퓨터로 적은 수의 큐비트, 얕은 양자 회로, 에러율도 있고 전통 컴퓨터를 같이 활용을 해서 화학 시뮬레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게 이건데요. 이제 화학적 분자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양자 컴퓨터가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큰 문제를 4등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4개로 만들어서 하나하나씩 풀고 나중에 합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problem decomposition이라고 하는데, 문제를 분해한다. 그래서 수천 개의 큐비트가 필요한 양자 컴퓨터를 쓰는 대신 문제를 분해해서 큰 분자 시스템을 여러 개로 나눠서 작은 문제를 푼 다음에 나중에 합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양자 자원을 10분의 1까지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통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를 동시에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와 함께 개발 중인 이 기술은 비슷한 복잡도를 가진 타 분자들 시뮬레이션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우리는 미래에 더 큰 복잡도를 가진 시뮬레이션을 다룰 수 있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할 것이고, 그럼으로써 더 큰 가치를 고객들에게 전달할 것이다 라고 김정상 교수님이 말씀하셨고요. 근데 이 큰 문제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문제로 나누지 않는다면 약 2,000개 이상의 논리적 큐비트겠죠. 이런 수많은 큐비트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근데 10분의 1 수준으로 줄였다 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이 정도 사이즈의 이제 에러가 수정될 수 있는 양자 컴퓨터는 최소 5년에서 10년 후에 개발될 것이다. 그리고 양자화학의 성배는 전통 컴퓨터 능력을 도전하는 합리적으로 복잡한 계산을 수행하기 시작할 때 도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인터뷰를 마치셨습니다. 이 내용에서도 보시다시피 이제 파트너십을 시작을 했지만 이제 프로젝트는 아직 초창기 단계이고, 현재 개발된 양자 컴퓨터로는 복잡한 계산을 통으로 할 수 없고 분해해서 작은 문제들로 풀어야 한다. 그래서 아직은 매우 초기 단계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이 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분이 이제 또 양자 컴퓨팅 분야의 수석 애널리스트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경험도 많으시고 쓰신 글도 많았고, 이분의 의견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어떤 기술이 에러율 0에 도달할지, 수백만 큐비트를 가지는 세상을 바꿀 양자 시스템을 내놓을지는 아직 알기에 너무 이르다. 그리고 심지어 이러한 기술이 아직까지 현존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이온 트랩 방식이나 초전도체 방식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냈고요. 모든 게이트 기반 양자 컴퓨터에서 수백만 논리 큐비트로 가려면 여전히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이 된다라는 이 보수적인, 그리고 우리가 현재 투자하고 있는 아이온큐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얘기들을 좀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는 큐비트는 환경과 상호작용으로 인해 에러율이 높고, 에러 수정은 이것을 해야 양자 컴퓨터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연산 중에 에러가 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양자 기업들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 대량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오류 수정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작가는 2022년에 이 분야에 큰 진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되 이 진보가 가속화되고 있고 빠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니터링하면서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좋은 의견을 내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아이온큐 주가 동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포브스에 등장한 이제 양자 컴퓨팅 분야의 수석 애널리스트가 직접 쓰신 아이온큐 현대자동차 협업에 대한 뉴스에 대한 정리,
그리고 그 애널리스트가 가진 생각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기에 또 김정선 교수님 인터뷰가 담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은 정보 공유 차원에서 만든 것이니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주식에 대한 투자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분 스스로 지셔야 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